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4년 주기는 끝났을까요? 살펴보시죠.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한때 4조 달러까지 갔거든요. 지금 코인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고점 대비 한 33%가 증발했죠.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하면 당연히 알트코인은 추가로 10%, 20%, 심지어 여기서 추가 반토막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반면에 센티멘트라고 하는 분석 업체는 암호화폐 시장 심리가 극단적인 공포에 머물러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비관론이 강해질수록 반등 신호로 작용한 사례가 많았다. 지금 비관론이 강합니까? 낙관론이 강합니까? 지금 뭐 카페나 음식점에서 뭐 회사 동료들끼리 코인 얘기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뭐 거의 안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도 물론 사지만 특히 지금 추매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알트코인을 계속 소액이나마 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속 그 시즌 종료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즌 종료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시즌 종료 이것 때문에 얘기하신 것 같아요. 기존의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코인 시장 전체에 4년 주기가 나왔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주기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이것에 따르면 최고의 가을 정점은 올해 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쭉 밑으로 깔아앉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4년 주기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자체가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저 역시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 행사를 하면서 반감기 공부했겠죠. 4년 주기 지난 12년, 13년간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도 왜 그럼 생각을 이렇게 바꿨냐? 정확히 얘기를 하면요. 이 대충 4년이고요. 비트코인 반감기 맞습니다. 미국의 대선 주기 4년 주기 맞습니다. 그럼 뭐 하나가 틀린 거죠. 그게 뭡니까? 유동성 사이클, 비즈니스 사이클, 얘가 깨진 거예요. 정확히는 얘만 깨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얘만 깨졌냐라는 거예요. 왜 깨졌냐? 20년도 3월 달로 거슬러 가셔야 합니다. 전 세계 전대미문의 질병이 전 세계를 동시에 덮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존에 찍었던 돈은 우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폐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찍었습니다. 급한 불을 끄고자 했겠죠. 근데요,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치솟았던 물가입니다. 이 물가가 지금도 제대로 안 잡힐 만큼 너무나 엄청난 양의 화폐를 찍었던 거예요. 미 연준의 당시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했었지만 곧 이내 의견을 바로 뒤집습니다. 문제는 골든타임을 놓쳤던 거죠. 그래서 2022년도부터 자이언트 스텝을 무려 4번 연속하고요. 빅 스텝도 하고요. 스몰 스텝 하면서 제로 금리였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까지 단기간에 치솟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부작용이 나옵니다.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이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돈을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심각한 경기 침체, 저는 22년도부터 이게 이미 시작이 됐었다. 유동성 말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요. 돈을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더 많이 뺐었어야 했던 거예요. 더 물을 더 빨리 뺐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금리가 더 높았었고요. QT 기간, 긴축의 기간이 더 길어야만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미국은 그나마 좀 이제 유동성이 그나마 기준금리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돈이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쏟아졌었죠. 근데 약한 고리들은 많이 터져 나갔어요. 그게 스리랑카였고 아르헨티나였고 엘살바도르였습니다. 지금 22년, 23년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미국 내에서도 약한 은행들이 터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JP 모건이 위기에 처했던 게 아니죠.
23년도 3월달 미국의 중견은행 혹은 중소은행 4개가 파산합니다. 실버레이크 은행이었습니까? 친코인 은행 4개가 파산하다 보니 연준에서는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 연준은 항공모함이에요. 이거 지금 방향 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QT를 하고 고금리 정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방수로 나섰던 부서는 재무부였죠. 일단 은행들의 무제한 대출을 사실상 이때 해줬던 거예요. 일단 막자. 그래서 위기가 2008년도처럼 전파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 드리지만 모든 정책은 명과 암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뭡니까? 돈으로 막았던 대가를 치러야죠. 지금 물 빼고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다시 몰아닥친 거예요. 그러면 대가는 금리를 더 높였어야 했고요. 긴축 기간은 더 길어졌어야만 했던 겁니다. 전 세계가 빚으로 굴러가는 경제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전 세계가 허덕였던 거예요. 팬데믹 끝나면 우리 뭐 이제 자영업 하시는 식당이다 카페다 다 살아날 줄 알았더니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온라인을 더 선호하고 회식 문화 많이 사라졌고 이제 오히려 뭐 러닝 열풍이 불면서 실물 경제가 회복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이게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본맥 경화 이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미국의 제조업, 뭐 PMI 지수, ISM 지수인데요. 50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불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990년도 초반에 있었고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그때 이제 꺼졌을 때, 그 다음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도 3월달 코땡땡 위기에 이게 50 이하로 쭉. 근데 요 4개는요. 쉽게 말하면 다 거의 뭐 V자 반등이라고 할 만큼 어느 정도 수개월 만에 다 회복이 됐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전 대비했을 때는 이제 그 깊이가 더 이제 그 깊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영어로 rolling recess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recession이 그러니까 한번 푹 움푹해서 이제 금방 회복되는 V자가 아니고 rolling이니까 이제 그 깊어지려고 하면 돈으로 막고 깊어지려 하면 돈으로 막아서 이게 이제 50 밑에서 그냥 계속 이제 횡보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기간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3년 이상 지금 거의 3년을 다 채웠거든요. 역사상 이거는 전무후무합니다. 그만큼 돈을 기존에 많이 찍었었기 때문에 QT를 더 오래 했었고 금리는 높아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 후폭풍이 유동성이 정말 뭐 이제 빠르게 말라붙었고 ISM 지수는 쉽게 말하면 이게 낮다라는 얘기는 우리 지금 기업들 있죠. 제조업 기업 사장님들 직원들의 주머니 사정이 최장기 빈털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머니가 비었는데 무슨 투자는 투자입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주식 23년도 24년도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주식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AI를 비롯한 일부 대형 주식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코인이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뭐 이더리움 혹은 그 밑으로 이제 가면 지금 오른 거 맞습니까? 아니죠. 중소형 주, 쉽게 말하면 잡코인, 이제 작은 코인들 올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격차만 저는 더 지금 벌어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중소형 주식 거의 이제 기업을 2,000개를 같이 모아놓은 러셀 2000이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21년도 11월 달에 2411을 찍었는데요. 이 지수가 거의 4년 정도 거의 조정과 횡보를 받다가 얼마 전에 진짜 만 4년 만에 기존의 저점을 그러니까 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2500이 살짝 좀 넘어 있죠. 4년간의 조정과 횡보를 끝내고 코인으로 치면 잡코인이 드디어 올라온 겁니다. 21년에 그 이제 고점을 깨고 머리를 빼꼼 이제 막 내밀고 있는 거죠. 금융 환경이 좋아지면 금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요. 유동성은 더 풀려야 됩니다. 돈은 더 풀려야죠. 이래야 실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조업 지수를 살펴봤던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죠.
재무부 그 베센트 장관입니다. 미국에서 11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9개월째 쪼그라들고 있어요. 여전히 48.2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2007년도 이후에 재고가 가장 많답니다. 이게 참 구매자가 없대요. 사는 사람이 없답니다. 여전히 고금리, 최장기에 긴축했던 그 후폭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질라 치면 이전 바이든 정부를 탓을 하는 거고요.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있죠. 너 진짜 금리 안 내려? 계속해서 압박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라울 팔이라고 하는 매크로 투자자가 예전에 4년 주기 그리고 바나나 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제는 말을 싹 뒤집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5년 주기 사이클이 시작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욕을 지금 먹고 있는 사람이 라울 팔입니다. 근데요, 저는 여기에 공감을 해요. 왜? 결론적으로 이 라울 팔이 말을 바꾼 게 맞죠. 근데 저는 이것을 라울 팔의 훌륭한 점으로 봐요. 쉽게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 ETF 없었던 시절, 그냥 기관들 없었던 시절, DAT 없었던 시절, 코인 대통령 없었던 시절, 그때를 부러워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때 이후로 지금 상황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4년 주기를 언급한다라고 하시면요, 저는 이 구한말 흥선대원군이 그냥 생각이 나요. 왜? 이제는 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총이나 대포나 지금 이제 핵무기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눈치를 못 채셨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하지만 저도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하락장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바닷가 꼭지, 특히 날짜 이거 못 맞추잖아요. 제가 이걸 맞출 재주가 없습니다. 정확히 5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라울 팔이라고 알겠습니까? 4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5년 10개월이 될 수도 있어. 이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건 있죠. 제가 아는 건 뭐냐? 우량 코인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사라지는 코인이 아니라고요. 또 제가 아는 건 뭐냐? 산이 고프면 골이 깊습니다. 혹시 이 말을 의심하는 분 계실까요? 반대로 해볼까요? 골이 깊으면요, 산이 높다는 뜻이에요. 아닙니까? 하지만 바닥 언제 얼마까지 오를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저도 이것을 맞춰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포기한 겁니다. 바닥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꼭지에 판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뒤늦게 체득한 거예요. 미국에서 저는 ETF가 이미 승인이 된 코인들 있죠. 아니면 신청이 들어가 있는 코인을 주로 추매를 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서 살 수가 있는 거냐? 제가 이제 적당히 바라면 핑계를 대고 간절히 바라면 방법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저도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게요, 쉽지 않죠. 근데 쉬우면 2%, 1%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아마 98%가 다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런 일은 저는 아마 없겠죠. 쉬우면 안 됩니다. 어려워야 극소수가 선발이 되겠죠. 일본의 기준금리 드디어 올렸습니다. 0.25% 올려서 이제는 0.75%, 30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악재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의외로 저는 이제 낙관론자라고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코인에 있어서는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잘 걸러서 들으십시오. 저는 왜 이게 전체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시장에 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유를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해 3월 달에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0.1%로 그러니까 수면 밖으로 빼꼼 내밀었어요. 그리고 같은 해 7월, 작년 7월 달에 0.25%. 이때 이제 엔캐리 트레드 청산 공포가 8월 초에 나왔었죠. 그 다음 올해 1월 달에는 또 0.5% 단계적으로 계속 올렸고 이제 지금 올해 1월 달에 올리고 지금 이제 12월 거의 마지막에 한 번 더 올린 거예요. 전 예전에 이제 좀 50대 이상 선생님들한테 특히 남자분들 많이 맞으셨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야, 니들 다 종아리 걷어. 빠따 지금 정말 가져와서 야, 그 다 엎드려 뻗쳐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배려가 많으신 선생님이에요. 무슨 얘기냐? 니들 내가 5개월 후에 매를 때릴 거야. 근데 엄청 아파.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10개월 후에 맞는다. 야, 나 지금 장난 아니야. 이거 맞으면 너 진짜 부러질 수도 있어. 분명히 얘기를 여러 차례 따뜻하게 기간을 두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 그리고 일본의 주요 증권사, 이 시장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했다라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큰 위기는 언제 오냐면요. 예상 이렇게 지금 다 했던 이런 게 아니고요. 예상치도 못했던 급격한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게 좋은 뭐 QE든 QT든 금리 인상이든 금리 인하든 그 자체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급격하게 핸들을 틀었을 때 항상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22년도 2월 달에 발발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했죠. 근데 그때 당시는 시장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도 그러면 시장이 떨어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23년도 이후로 뭐 시장이 어땠습니까? 많이 올랐죠. 24년도 올랐고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어요. AI 주식은 뭐 버블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 시장은 상승합니까? 충분히 예상이 되는 악재. 이런 것은요.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심리가 8알이라고 하죠. 지나고 나면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호재죠. 왜? 저게 사라졌으니까. 아서 헤이즈는 일본은행에 맞서지 마라.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것이 명시적인 정책이다. 엔화는 달러당 200엔으로 가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거고,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일본의 중앙은행은 계속 저금리를 유지를 할 거고, 돈은 계속 찍을 것이다의 아더 헤이즈는 베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예전엔 5% 이상 벌어졌죠. 지금은 3%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미국의 금리가 3% 정도 더 높습니다. 이 이코노미스트 차트 커버죠. 커버를 많이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독수리 하나가 나와서 불사조죠. 밑에 전 세계 화폐, 종이돈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축통화, 패권 국가인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의 법정 화폐를 휴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왜 이게 가능하냐?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환율 전쟁을 벌일 때 압도적인 우위에 있죠. 왜? 사실 뭐 원화를 한국 사람 말고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관광객이 아닌 이상. 근데 미국의 그 달러는 전 세계가 모두가 원해요. 이러면 수요가 거기는 항상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에서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을 항상 했었죠. 뭐 위기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찍었지만 이렇게 미국에서 찍으면요. 다른 나라는 미국이 찍은 것보다 더 찍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요. 많이 찍어야 이 환율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아닙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나라의 국가들의 화폐는 다 저는 무너질 거라고 봐요.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가장 나중에 가서 달러가 무너지겠죠. 지금 그 수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요약을 하면요. 미국의 금융 엘리트입니다. 정확히는. 이 친구들은 다른 나라 국가, 기업, 국민들의 그러니까 그 부를 강탈한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해왔었죠. 미국의 정부가 저는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뭐 CIA가 만들었다, 이게 썰이 있거든요. 혹은 이제 그 미국의 유대계 금융 자본에 맞서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의 유대계 암호학자들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잖아요. 제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이미 할 것이다가 아니고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콕 찍었어요.
이미 찍었다고요. 이미 찍었으면 방향성이 뭐냐? 법정 화폐는 어차피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과도기라고 보는데요. 이 과도기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게 테더입니다. 이게 USDC 서클이에요. 과도기니까 아직은 전 세계 달러 빗장을 풀 만큼 미국이 달러가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당분간은 달러화 현상이 이어질 겁니다. 다른 나라 화폐는 아마 이 환율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혹시 그래서 저는 비트나 이더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안이다. 저는 이게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보다 혹시 더 좋은 대안이 있다? 그럼 그거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유튜브 그리고 한두 편 보신 걸로 나의 전체 인생을 거시면 안 됩니다. 분별력을 당연히 갖추셔야 되고 독자적 본인의 머리로 이걸 무조건 사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휘둘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뭐 수백 명 이상 봤지 않습니까? 투자자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코인이 체질에 안 맞는 분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다 저 같은 줄 알고 그냥 코인을 막 전파를 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 전 보면서 웬만하면 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냥 웬만하면 비트코인 위주로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죠. 이게 2020년도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2.3억 달러, 한 3천억 이상 일주일 만에 긁었습니다. 스트래터지도 잊을만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거든요. 이게 저는 그래서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스트래터지는 비트코인 중앙은행,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중앙은행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스트래터지가 MSCI 지수에서 빠져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반토막, 3토막, 4토막 나도 사실 전혀 관계 없어요. 왜? 우리는 다릅니다. 저 회사 말하는 거예요. 뒷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그리는 그 코인판이라는 걸 저들이 만드는데 우리가 저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들은 상관없어요. 투자하는 우리들은 보수적으로 주의 있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현물 위주로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셔야만 우리의 생존 확률이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제 전략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들을 싸워서 이기겠다. 무지한 겁니다. 그들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시고 어깨에 올라타는 전략에 불과합니다. 피델리티가 내년도 비트코인 약세장을 전망했습니다. 주리엔 팀 어제 동생이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비트코인 사이클 고점 찍었대. 그래서 내년 내내 흘러내리고 한 7만 달러 전후에서 횡보하지 않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말이죠. 저는 말은 그다지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말에 근거가 무엇인지는 빼놓지 않고 찾아보는 편이죠.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제는 코인 시장의 마지막으로 반영이 된 악재다. 이분은 좀 긍정적인 분 같습니다. 시장이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이다. 최근의 변동성은 선물 시장, 특히 공매도 세력의 마지막 공세였다. 단기 트레이딩 말고 장투를 원한다면 지금은 코인을 현물로 매입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왜냐하면 내년에 정책적인 전환들,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사이클, 블록체인 채택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메타 인지를 높인다. 이것을 저는 이제 남자분들 이제 예전에 바둑이나 장기 이런 거 옆에서 이제 훈수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훈수를 두면 판을요 더 잘 봅니다. 본인 실력 대비 한 2단계 이상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이걸 코인 투자에 그대로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내 돈 투자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시장을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내 돈을 투자한 게 아니면 굉장히 냉철해져요. 굉장히 객관적이 됩니다. 야, 이렇게 싸면 나쁘지 않은데? 야, 너 지금 왜 팔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판이 더 아마 잘 보일 거예요. 저 역시도 근데 대부분 유동성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웬만한 자산 거의 이제 코인에 저도 올인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덤덤하냐라고 혹시 이제 여쭤보신다면 훈련의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XRP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샀겠죠. 과거에 17년, 18년도부터 꾸준히 모았는데 2020년도 12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SEC의 그때 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날 리플을 고소장을 날리고 퇴사를 합니다. 그 바람에 XRP가 그래도 800원이 넘었는데 순식간에 2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바이 더 딥을 외치는 유튜버가 있었거든요. 이제 뭐 해외 쪽에 있었는데 저는 순간 미친 X 아니야? 라고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바이 더 딥을 외친다? 정상이 아니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저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2015년도 12월 달 로저버를 제가 초청을 해서 이제 뭐 기조 연사를 제가 뭐 이렇게 시켰겠죠. 이분이 비트코인이 100배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미친 분인 줄 알았어요. 100배 간다고? 뭐 10배도 아니고 뭐 20배도 아니고 100배. 근데 정확히 2년 만에 100배 이상 갔었습니다. 200달러가 2만 달러 갔었죠. 2017년도에. 저도 그랬는데 이게요. 쉽지가 않았고 앞으로 지금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성공 투자하시려면 이 타이밍을 본인이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종목을 내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서 쓱쓱 싹싹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이거 빨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수익을 가져가시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거든요. 이렇게만 하시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이 신기한 거예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자 이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싸게 사자고 하면은 또 욕을 하시고요. 나중에 또 제가 얘기 드리겠죠. 비싸게 팔자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실 거예요. 나 이제 와서 이제 돈 좀 벌어보겠다는데 나 지금 아직 그 뭐 20억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뭐 한참 멀었는데 왜 지금 팔라고 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을 격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단 종목을 보실 수 있는 분별력 이게 당연히 필수입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날짜를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크게 그 사이클을 뭐 몇 년 단위로 볼 수 있는 그 분별력 그리고 지표들을 보면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는 후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사실 키워지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경험치를 쌓으시고 위험 관리까지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